안녕하십니까. 미라코마이엔시 박경동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세션은 성공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MES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에 전달드릴 내용은 스마트 팩토리하고 MES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MES가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키, 그 다음에 MES를 구현할 때 목표 중심으로 제가 이번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개요 쪽에서 생산혁신의 변천사라고 해서 한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생산이 제조혁신에 대한 내용이 변천을 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와 MES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MES의 역할, 포지션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MES를 구현하는 데 가장 핵심 키 5가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MES 목표 2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생산혁신의 역사인데, 포엠원이 관점에서 변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엠원이라고 하면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포엠원이로 다시 한번 해석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겪게 될 변화는 인류가 지난 300년 동안 경험한 것과 맞먹을 것이다. 결국엔 1730년에 증기기관이 나오고 2020년까지 어떤 300년 동안의 모든 변화가 향후에 큰 변화에 대한 또 동인이 될 것이고, 향후 3년 동안은 거대한 파도처럼 이룰 것이다. 그거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말씀하셨고, 일본의 이제 도쿄오카 켄 박사, 미래 경제학자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산업기술 주기는 농경사의 3000년, 공업사의 300년, 정보화사의 30년, 앞으로 창조과학사의 3년. 그러면 향후에는 3000년, 300년, 30년, 3년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까딱하다 잠자다가 일어났더니 3달 만에 한 번씩 세상이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에 대한 변화주기나 혁신에 대한 요소에 대한 변화주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QCD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천사를 한번 쭉 트렌드를 보시면 향후에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맨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석탄경제 시대에서는 테일러에 대한 단순 작업, 노동의 계량화가 일어났을 거고, 그 다음에 포드에 대한 컨베이어, 기능공, 그 다음에 다기능공, 지식노동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머신 쪽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협업과 모든 게 연결된 자동화. 자동화라고 해서 단순히 기계에 대한 자동화가 아니라 기계 간에 커넥티드 되고 사람 간에 커넥티드 되고 이게 협업할 수 있는, 결국은 노동력에 대한 근원인 맨과 머신에 대한 게 결국 하나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메소드 관점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 방법론을 갖고 어떤 메소드를 만들었으면 되지만, 그게 SQC, 예전에 종이나 도면이나 50년대, 60년대 보시면 품질에 대한, 프로덕트 품질에 대한 것만 중시했다 그러면 정보통신이나 정보혁명 이후에는 어떤 설계 품질, 캐드캠, 그 다음에 전사 공정 품질,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관리, 예를 들어서 식스시그마 쪽에 디자인 포 식스시그마가 있을 거고, DMAIC, 디마이 관점에서 전사 최적화된 품질 관리 차원에서 메소드가 변경이 됐다. 그 다음은 뭐냐?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향후에는 이런 모든 품질 요소, 생산 요소, 설계 요소를 모두 다 결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연결이 되는 시대. 그 다음에 머티리얼은 무한 조달이었어요. 예전에 석탄 경제 때는. 그게 뭐냐면은 식민지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식민지에서 무한 조달이 가능했어요. 자재에 대한 쇼티지라든가 이거 걱정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전쟁을 한번 겪고 나서 일본의 지트, 그 다음에 미국의 계획 조달, 그 다음에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는 지트하고 계획 조달이 같이 합쳐진, 시스템으로 합쳐진 게 어떤 머티리얼 서플라이 체인이 대두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다 커넥티드 됐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물류 비용 상승이라든가 어느 한쪽에 커넥티드 된 부분이 단절이 되기 시작하면, 이 커넥티드라는 말이 되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어느 한쪽이 사슬의 체인이 끊어지면 전체가 붕괴되는, 그게 향후에 어떤 연결사회다. 그래서 초연결이란 말이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각각 서플라이 체인도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체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커넥티드가 되고 기능이 커넥티드 되고 모든 게 연결된다는 거에 대해서 향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에 대한 커넥티드만 얘기하겠지만 향후에는 모든 체인에 대한 게 연결이 되는 그런 초연결 시대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그랬을 때 보면 지금까지는
20세기까지는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 3요소였다고 하면 향후에는 데이터하고 지식하고 자본.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뭐 초연결 시대가 오면은 무엇이 돈이냐라고 하면 예전에는 석유 아니 뭐 전기 이게 돈이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곧 돈이다. 그 돈을 지식과 그러니까 지식 노동자하고 자본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 공장 혁신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이 장표에서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정의를 보시면 여기 이제 융합정책연구원에서 낸 정의를 봤는데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ICT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치 사슬 전체가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최적 비용 및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좀 말이 장황하게 길죠. 그래서 요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제조 전반 영역에 ICT 기술을 적용해서 가장 중요한 거 AI하고 뭐 로봇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여기 아마 그 임원분들도 계실 거고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은 QCD였어요.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그다음에 요즘 최근 제태된 그 세이프티. 요거 한 고리 하나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회사 그 망가지는 거는 제조회사 망가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MES가 뭐라는 거냐? MES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예전에 그 AMR사가 이제 MES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린 게 주문에서 완제품까지 이르는 최적화하게 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최적화하게 한 정보 시스템을 나름 요즘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한다고 정의를 내리면 공장을 스마트하게 움직이게 하는 기반 시스템. MES가 모든 걸 다 갖다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또 고도화된 지능화된 공장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게 MES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MES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연결고리고 경쟁우의 기초고 조직의 진화라는 관점 세 가지 관점에서 MES에 대한 그 역할을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그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구축한다라고 하면 자동화하는 부분하고 지능화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화하고 지능화하는 부분은 자동화 쪽의 매니팩처링 보통 보면 이제 그 공장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그 설비들 보면 가공 조립 뭐 화학 같은 경우 이제 반응 공정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검사 공정, 물류하는 투입 배출 공정, 이송 보관 공정, 해체 포장 공정. 대체적으로 이제 그 공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배출 규모가 넘는 회사들은 가공 조립 반응 공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잘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공장 가서 보면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투입 배출, 이송 보관, 해체 포장.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제 2000년까지는 어느 정도 가공 조립 그 반응하고 검사 공정은 나름 자동화로 많이 했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투입 배출하고 이송하고 보관하는 부분, 해체 포장 이게 단절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자동화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능화하는 부분인데 지능화는 예전에 POP도 있었고 ERP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이 많았죠. 뭐 SCM, WMS, 품질 분석 시스템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런 MES라는 건 뭐냐? 엑시큐션. 엑시큐션이라는 거 보면 공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입고할 때부터 불출, 가공, 검사, 포장까지 이런 엑시큐션 활동을 얼마만큼 우리가 스마트하게 할 것인가 이걸 만들어주는 게 MES. 그래서 엑시큐션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일단 MES에 대한 그 스마트 공장에서의 MES의 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 팩토리를 레벨 1부터 5까지 나눠요. 수기 관리에서부터 지속적 QCD 우위까지 하는 운전 자동화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 이게 레벨이고 이게 어떤 관리에 대한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동글뱅이라고 표시된 그 부분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작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액션을 하느냐 수준에 따라 나누는 거죠. 가장 낮은 레벨 1단계 아마 매출액이 뭐 500억, 1000억 이 이하 되시는 분들 이제 공장 가면 우리 뭐 디지털화 했다라고 하지만 가서 보면 대부분 이제 종이 업무, 이제 뭐 종이라고 하면 엑셀도 있을 거고 뭐 작업 시방서, 검사 사양서 이제 이런 게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종이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종이로 움직이면 대체적으로 이슈가 벌어진 뒤에는 사후 조치하면은 종이로 조치 이력을 쓰고 요건 그나마 좀 잘 프로세스화 돼가지고
현장 작업자분들이 잘 따라주는 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종이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 이슈가 생기면 아무도 몰라요. 담당자만 알고 담당자가 마이크로 떠들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우리 그래도 POP는 했어. 그럼 POP는 했고 WMS도 들어왔고 뭐 SCM도 들어왔고 분석도 들어왔어 했는데 이게 서로 사일로처럼 움직이는 거죠. POP 데이터 따로 있고 QMS 데이터 따로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사후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사일로로 조치 이력을 하고 사일로로 각 부서마다 뭐 생기, 생관, 품질, 보전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기록을 하다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알람이 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MES가 하는 역할은 뭐냐? 기존에 있던 수작업을 디지털화하고 실적 관리하는 거를 다 통합을 하고 실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앞서 보셨던 엑시큐션에 대한 내용을 통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실시간 통합, 실시간이란 말을 되게 좀 깊이 받아야 될 건데, 아마 ERP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많이 써요. 뭐 유니-ERP, 영림원 이제 많이 쓰시는데, ERP하고 MES의 차이점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ERP는 어느 시점에 집계성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 MES는 실시간 다이나믹한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의사결정자분들 ERP를 구축했으니까 우리 공장은 관리 잘 되겠지,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ERP는 전액에 입력하고 나서 전액의 실적을 보기 때문에. 근데 MES는 바로바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워닝을 띄우죠. 그래서 MES가 어느 정도 여기까지가 구축이 되면 데이터가 통합이 되고 사후 조치를 하지만 물론 그 다음에 통합 조치 이력을 갖고 기록을 남기고 알람을 전 통합 조직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일단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레벨 3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MES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뭐 조직 통합을 하고 데이터를 통합을 한다고 하면 오케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솔루션은 MES가 가장 유일한 스마트 팩토리의 중추 기반 역할이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석을 하는데 뭐하러 분석을 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QCD 관점에서 딜리버리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코스도 분석을 해보고 퀄리티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품질 하나 AI 들여왔는데 AI가 어떤 제조 데이터나 공정 데이터 이것만 갖고 분석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퀄리티라든가 코스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코스트에 대한 다운이 일어나는 게 어프레이저 코스트 관리가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마 페일리어 코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죠. 페일리어 코스트라고 하면 분량이 이미 흐르고 난 거를 미리미리 빨리 검색을 해가지고 아니면 워닝을 띄워서 페일리어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가 어프레이저 코스트에 대해서 우리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운전 자동화인데, 사실 뭐 예산이 한정돼 있고 기업 규모나 공장 상황을 봤을 때 운전 자동화까지 뭐 저희가 뭐 도전을 하면 좋겠지만 아마 그 CEO 분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은 회사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진짜 완벽하게 아까 저 LS 일렉트릭 그런 공장 같이 본다고 하면 운전 자동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프하는데 또 소요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할 거라는 목표를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보시는 거는 MES는 분석 자동화나 운전 자동화 레벨 4, 5까지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표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조직의 진화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과연 공장에서 아니면 그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직의 진화라고 하면 뭘 진화를 시키냐? 역량이거든요, 사실은. 조직 구성원의 역량, 디자인 부서의 역량, 생산기술 부서의 역량, 관리 부서의 역량, 품질 부서의 역량. 그런 역량이 예전에는 뭐 종이로 기록하고 따로따로 시스템을 했다라 그러면 논학과에 이제 지식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표출화되고 우리가 이제 아는 팩트라는 거는 데이터가 돼서 표출화되고 그게 서로 엮이면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머릿속에 나름 생각을 하겠죠. 똑똑한 사람은 내면화시키면서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암묵지로 끝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현장에 조반장님들 아니면 이제 기계가공 쪽에 이제 기장분들이라고 한 3, 40년 일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암묵지, 요건 그분들 퇴사하면 다 회사 조직자산으로서 그 다음에 까먹는 거죠. 이거를 다시 공통하고 데이터하고 이런 사이클을 도는 게 지식경영의 가장 기본.
그러면 우리가 이 논학과라는 박사가 제시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스마트 공장을 하기 위한 어떤 진화의 단계를 레벨 1부터 5까지라고 봤을 때 팩트에 대한 기록은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되느냐.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고 공통화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시스템 보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뭐 하는 거냐면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우리 똑같은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하자라는 게 공통합니다. 그럼 공통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 기준 정보를 먹고 통합을 하고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단계까지 만드는 게 레벨 3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보, 데이터라는 말을 혼용해서 이제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는 좀 구분을 해서 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보가 분석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난리자가 되는 거죠. 지식이 되는 거고 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지능화된 자동운전을 실시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그 인텔리전스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기계 가공업이라든가 중장비라든가 아주 커다란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인텔리전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MES까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널리지라든가 인텔리전스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돼? 우리 공장 환경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나 여기에 있는 이제 그 레벨에 속한 기업들 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다 그러면 딱 원칙은 하나입니다. QCD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죠. QCD 관점에서 뭘 개선할 수 있지? 기술이 스마트 팩토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빅데이터, AI, 뭐 IoT, AR, VR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매몰되는 것보다 그 상위 개념에 QCD를 한번 두고 그럼 이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QCDS의 어느 관점에서 더 베니핏을 줄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에서 MES의 역할을 보셨는데 그러면 MES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핵심일 수도 있고 저희 미라콤이 이제 바라는 MES 구현의 가장 핵심 5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표준화하고 서로 연결하고 협업 체계를 만들고 통합을 하는 이게 이제 MES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MES 솔루션은 되게 많은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MES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 검토를 해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스마트 공장을 하기 위한 기반을 이 관점에서 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처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요즘에 뭐 DT, DX 이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기 이제 뭐 책을 열어보면 되게 거창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현장에 디지털라이제이션 한다라고 해서 상위 개념에서만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얘기를 하고 정작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다 아날로그로 일하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보고 읽고 기록하고 키인하고 옮겨 입력하고 여기서 보시면 벌써 리드 타임이 뭐 최소한 반나절이나 하루는 걸린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비표준화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데미지가 뭐냐. 개인 PC로 저장이 되고 오입력하거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실시간 불가하고 그러면 각각의 어떤 이런 근원적인 오류에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PC에 저장을 했으면 비표준이죠. 생산계획팀에서 짠 엑셀하고 생산관리에서 짠 엑셀하고 한번 열어보시면 다 틀릴 거예요. 용어도 틀릴 거고. 그러면 의사소통이 지연되고 따로따로 열심히 일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전사 관점에서 보면 생산성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입력 누락을 하면 데이터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결국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신뢰성 AI하고 빅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단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간 불가 정보 전달 리드 타임이 길어지면 이슈의 지연 대응 그 다음에 부적합이 지속되고 결국엔 분량을 계속 아침 8시에 분량 났는데 8시 반에 인지한 회사랑 아침 8시에 분량이 났는데 저녁에 ERP를 6시에 마감할 때 입력한 회사랑 벌써 30분 차이하고 하루 차이가 난다는 얘기. 그 안에 계속 분량이 양산된 거죠. 그러면은 그 분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가 개선에서 보면 자재에 대한 성품 코스트가 발생했을 거고 기계에 대한 감가에 대한 성품 코스트가 발생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치공구에 대한 성품 코스트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원가
대한 그 개선 효과는 되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스마트 공장 한다고 MES를 도입했을 때 안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액션을 어떤 식으로 디지털화 할 것이냐. DT, DX, 뭐 AR 이런 걸 논의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부터 가장 많은 어려움을 부딪혀요. 현장 업무 디지털화라고 했는데 야, 키인하는 것도 디지털 아니야? 아니거든요. 디지털화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편의성, 정확성, 즉시성. 작업자는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작업하다가 뭐 우리 MES 도입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 가면 전부 다 뭐 디지털 키오스크 디바이스 줬는데 거기서 손으로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과연 편의성하고 정확성, 즉시성이 만족을 했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작하자는 얘기죠. 작업자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데이터에 대한 수집은 자동화하는 게 첫 번째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설비에 대한 6대 데이터 수집인데 설비 6대 데이터 수집도 보면은 설비에 대한 상태나 이벤트나 어떤 공정 운전 조건 이거를 다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수집할 거냐? 표준화죠. 그 공장을 가면 같은 라인에 있는 PLC 뚜껑을 열어도 아니 옆에 라인은 똑같은 제조사의 뚜껑을 열어도 PLC 태그 데이터가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그거 표준화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사실은. 메모리 번지수 다 틀리지, 소수점 이건 플로팅이냐, 뭐 인테저냐, 소수점 몇 번째 자리냐, 여긴 또 미리 단위로 했고 저쪽엔 또 마이크론 단위로 했고 이러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작업을 다시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데이터가 디지털화 돼가지고 표준화되고 수집을 하면 어떤 식의 이제 효과가 나타나냐? 일단 협업이 잘 된다는 얘기. 협업. 왜? 회사 DB에 저장하니까 동일한 언어로 동일한 협업을 하고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 올라올 수 있다. 물론 뭐 생산성만 올린다고 해서 QCD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오입력이나 누락이 방지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AI나 빅데이터를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품질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제조업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보다 정형 데이터가 더 많아요,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는 우리 B2C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에 뭐 웹 환경 이런 데서 쓰는 게 비정형 데이터가 꽤 많을 거고 제조업에서는 딱 그 안에 틀에 갖춰진 우리의 기준대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정형 데이터가 많다라는 거는 정형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정형 데이터화 시킨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공장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정부 지원 과제에서 하는 스마트 공장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만 하는 것도 예산이 상당히 꽤 듭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뭐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안 되는 공장에서 요거를 디지털하기 위해서 작업자들 야, 우리 MES 깔아놨으니까 스마트 공장 했으니까 효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천만이요. 공장 가면 작업자분들 생산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관점 없이 그냥 우리 시스템 도입했어요. 그래놓고서 스마트 공장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평가원에서 가가지고 여기는 레벨 3 시스템만 보면 그렇죠. 근데 실제 전체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레벨 1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탠다드. 아마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뭐 귀가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스탠다드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스탠다드 할 거냐? 아이사 95에서 보시면 공장을 대칭적으로 나눴어요. 그 앞으로 나오는 장표에서 눈여겨봐야 될 데이터를 정의한 게 있으면 운영 표준화하고 운영하고 운전하고 현장에 대한 이 단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한번 계층적으로 계속 풀어낼 거예요, 앞으로. 현장 작업하는 부분, 설비 제어하는 부분, 운전 모니터링, 제조 운영 부분. 그 위는 이제 ERP라든가 BI라든가 어떤 분석, 좀 상위 단계 개념, 리소스에 대한 밸런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철저하게 우리 현장 중심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어떤 식으로 표준을 하냐. 표준화를 정의하는데 운영에 대한 표준화. 그 운영에 대한 표준화는 뭐냐?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또 따라와야 돼요. CAD라든가 CAD 데이터에서 명의된 스펙, 용어, 코드 이게 같이 따라와줘서 운영 표준화가 만들어지고 그 운영 표준화된 걸 갖고 그 다음에 운전 뭐 스카다나 HMI를 봤는데 코드가 표준화된 코드로 프로그램 명이 나눠져야 되고 아니면 레시피 코드가 나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어, 태그에 대한 데이터들 제어는 어떤 식으로 몇 바이트로 어떤 신호로 보낼 거야 이런 제어 표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실행, 포엠에 대한 현장 실행 표준화
요게 탑다운으로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는 포엠에 대한 실행에 대해서 실행에 대한 이력이 현장 작업에 대한 요 수준의 데이터, 그 다음에 태그에 대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운전에 대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실시간 동적 정보, 운영에 대한 실시간 동적 정보가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화되는, 먼저 스탠다드 만들어 놓고 실행하고 이 실행에 대한 모든 이력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데이터화되는, 이게 이제 스탠다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게 데이터에 대한 커넥션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스탠다드하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다 좋은데 이게 얼마만큼 MES로 구조화가 되느냐 보시면은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 자재가 들어오고 투입되고 조립하고 검사, 포장, 출하 각 단계별로 데이터가 하나씩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여기 머티리얼이라고 하면은 머티리얼은 그냥 물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머티리얼은 저희가 생각하는 머티리얼은 제품일 수도 있고 반제품일 수도 있고 원자재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모든 현장에서의 엑시큐션 요 부분들이 이제 엑시큐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 엑시큐션이 데이터가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붙어버리는 거죠. 그 붙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형성을 해서 보실 거냐? 최소한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가지고 데이터가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데이터 연계되면 좋은 게 뭐냐? 향후에 우리가 뭐 분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썼던 이력이 그러면 자재 쪽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공급사 자재를 며칠 날 들어온 것까지 썼냐가 조회가 되는 게 ME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 품질 이슈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품질 쪽에 클레임이 들어오죠. 그럼 클레임에 자재 추적, 뭐 설비 추적, 그날에 시공군은 뭘 썼는지, 그날에 검사자가 누구였는지 한 방에 조회가 될 수 있는 구조. 이걸 굳이 막 억지로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MES 자체 내 안에 이런 구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커넥티드. MES에서 가장 핵심 커넥티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요거는 좀 범위의 얘기긴 한데 과거에는 MES가 대체적으로 공정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뭐 이런 수준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MES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일하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MES에 대한 개념은 그냥 POP에서 조금 더 발달된 현상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최근에 이제 MES는 사실은 연구소부터 구매자재 영업하고 물론 이걸 기능적으로 구현한다는 것보다는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MES가 구현이 된다. 보시면 이제 연구소 쪽에 PDM이나 PMS 통해서 데이터가 내려오는 게 ERP로 꽂히고 ERP에 있는 정보들이 MES에 브레이크 다운돼서 풀린 그 다음에 공급사나 고객사 쪽에서 줄 수 있는 정보는 생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언제 납기를 회신할 수 있어 라는 정보가 생산 실적으로 공유가 되고 자재는 입고 검사나 자재 입고 쪽에 일정하고 맞물린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ERP에서는 아침에 들어온 입고 자재가 있지만 현장 가서 보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데 자재가 없어. 그러면 자재 결품으로 인한 설비에 대한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온핸드 앤 스케줄드 온핸드라는 거에 좀 집착을 하셔야 돼요. ERP는 실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이로 본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재고를 보여주지만 당장 가서 내가 작업자가 재고 현장 갔는데 장부상에 있었는데 현장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당장 생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ES에 대한 역할은 무조건 온핸드 그 다음에 리얼타임 요 관점을 한번 다시 상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MES에서 모든 기준 정보라는 게 BOM, 자재 공정을 받아서 공정관리 쪽에서 작업 표준을 만들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고 실적을 쌓고 자재에서는 입고 예정이나 입고에 대한 자재를 볼 것이고 품질 쪽에서는 검사에 대한 스펙 이런 모든 게 결국에는 예전 생산 협업 가능하게 하고 전사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실시간 정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급사하고 고객사까지 데이터가 공유되는 이런 체계로 가는 게 지금 최근에 MES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 트렌드라고 해서 뭐 아주 막 뛰어난 그런
기술을 생각하는 것보다 당장 우리가 우리 공장에서 무엇을 먼저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쭉 보시면 우리 프로세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조직 있죠. 생관, 그 자재, 품질, 그 다음에 보전 쪽.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런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쓰고 있을까? 이런 협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표준화가 된 데이터인가?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게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힐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핵심 또 있는데 이게 통합입니다. 통합. 앞서 한 얘기에 대한 거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지만 데이터 통합은 어떻게 할 거야? 공장이라는 거를 보면 회사가 있고 팩토리가 있고 뭐 1, 2공장 있을 거고 그 팩토리는 무엇을 생산하는가? 물에 대한 기준 정보. 물이라고 하면은 아까 머티리얼, 자재, 반제품, 제품 모든 그냥 물성 있는 자재나 뭐 반제품을 다 통틀어서 물에 대한 기준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럼 물에 대한 기준 정보는 공정에 대한 라우팅을 갖죠. 어떤 공정을 거쳐야 된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플로우라고 하는데 그 플로우마다 그럼 공정을 뭘로 또 그 브레이크 다운 되냐? 설비,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물의 품질, 프로세스 품질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공정 통제는 어떤 기준으로 할 거야. 물의 이동 기준은 어느 시점에 할 거야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 기준 데이터, 그 다음에 운전 기준 데이터, 현장 데이터가 하나로 표준화돼서 통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브레이크 다운된 모델링을 통해서 각 기능이 이제 여기에 딱딱 붙는 거죠. 공장에 대한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자재 관리 부분, 공정 관리 부분, 그 다음에 프로세스 품질, 그 다음에 프로덕트 품질, 그 다음에 보전, 그 다음에 물류 통제 부분. 이런 이제 기능들이 MES 안에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으로 나눠질 것이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돼서 결국 MES가 그 모든 제조 현장에서 일어나는 엑시큐션에 관한 모든 일을 하나로 인테그레이션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현의 핵심 5가지 봤는데 그 모든 걸 다 통합을 했을 때 최종 이미지는 무엇이냐? 요 그림은 그 예전에 저 EA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조직을 보면 의사결정자가 있고 생산관리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각각의 관리하는 표준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각의 부서 업무들이 따로따로 있죠. 업무와 레벨을 하나로 싱글 윈도우로 묶어주는 게 저희 미라콤이 추구하는 ME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하나로 다. 예를 들어서 ERP에 어떤 자재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ERP 하면 따로 놓고 MES 하면 따로 놓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작업자가 짜증이 날 거야 아마. 왜 우린 2개 시스템을 해야 돼? 결국에는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걸 다 통합을 하자. 그러면 의사결정자가 보는 거는 KPI, 실시간 KPI만 보면 되는 거죠. 생산 쪽에 생산지표, 자재 쪽에 현황, 그 다음에 설비 데이터 쪽에 운전 조건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그 다음에 품질 지표가 제대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전에 대한 건 어떻게 돼 있는지. 의사결정자는 이것만 딱 보면 되고 그 다음 레벨의 관리자, 담당자, 운전별로 각각의 어떤 영역, 해야 될 영역, 봐야 될 액션이나 이런 데이터나 스탠다드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다 통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통합이 되면 수평 통합, 업무적으로 조직 간의 수평 통합이 이루어질 거고 수직 통합이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적시 정보 전달 체계. 아마 뭐 관리자분들 무슨 레포트 하나 갖고 와 이러면 하세월일 겁니다. 뭐 빠른 데는 반나절 걸릴 거고 이게 예쁜 그래프 표로 나와가지고 사장님한테 레포팅 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걸리면 정보 전달 체계가 리드 타임이 되게 긴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화, 데이터 엔트리에 대한 디지털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면 이 한 장으로 딱 표현되는 게 조직 간의 수평 통합,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수직 통합,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체계, 맨 하부의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화. 이게 이제 MES에서 가장 최종적인 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형상화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MES 구현의 핵심을 봤는데 향후에 우리가 MES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스마트 공장으로 가야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도 그 목표는 QCD 경쟁 우위예요. 그 품질 경쟁 우위, 원가 경쟁 우위, 아니면 조달에 대한 경쟁 우위. 최소한 그 3가지 중심으로 보면
가시관리 및 전체 최적화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화가 뭐냐면 이거 실시간 가시화라는 뜻인데 앞에 이제 제가 실시간을 살짝 누락을 했는데 우리가 앞서 봤던 데이터에 대한 표준, 연결하고 구조화되고 통합하고 실시간화하는 데이터 표준을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MES가 주는 베네핏이 그냥 공장 가서 보시면 이제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이슈가 나오면 마이너 이슈가 10개가 생기고 잠재적인 이슈가 100개가 된다. 이게 하인리 법칙인데 불량이 하나 나왔다라는 거는 그 전에 뭐 공정이나 설계 품질이라든가 자재 쪽에서 뭔가 마이너 이슈가 10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잠재적인 불량에 대한 원인이 100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하려면 뭐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 그럼 측정하려면 뭐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는 빙산인데 빙산에서 보면 야 불용 제거가 높아. 쇼티지가 났어. 이렇게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밑바닥에 있는 포텐셜이나 마이너 이슈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죠.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온핸드 제거하고 장부 제거하고 불일치되는 부분.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장부 제거는 ERP 제거라고 보시면 되고 온핸드 제거는 MES에서 보는 수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일치하지 않으면 자재 쇼티지가 날 거죠, 현장에서. 근데 얘가 일치하면 또 불용 제거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공정 쪽에서 제공 과다, 작업자 과다, 정체, 그 도요다에서 얘기하는 7대 낭비 이런 낭비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거를 이런 낭비 요소들, 이슈들이 어느 정도 잠재되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얘기죠. 이거를 결국은 위쪽으로 수면화시켜서 올려버린다는 얘기. 이거를 가시화시켜서 결국은 향후에 이제 분석하고 공장을 개선할 수 있는 PDCA 체계까지 갈 수 있는 게 가시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최적화인데 아마 산업공학이나 저 생산 쪽 하시는 분들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엘리 골드렛의 그 더 꼴이라는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얘는 속도가 3km고 시속 이 사람은 3.5km고 4km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그 군대 행군하신 분, 그 행군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제일 행군 못하는 이등병을 맨 앞에 세우죠. 전체적인 속도는 3km란 얘기죠. 아마 그 저 보틀렉 공정 때문에 전체 시티가 다 결정이 되는. 그러면 이제 공정 쪽에 최적화를 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느 공정이 보틀렉인가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기나 생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건지에 대한 거를 가시화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거를 한 다음에 전체 최적화까지 갈 수 있는. MES를 그 구축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 가시화하고 전체 최적화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 최적화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는 품질 중심이야. 품질 관리, 뭐 공정 관리 다 상위 레벨이야. 근데 자재 관리에서 실패를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 이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재도 열심히 했고 공정 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품질에서 빠그러졌다. 근데 품질 때문에 페일리어 코스트, 클레임 코스트가 많이 늘어나면 다른 부서 열심히 한 게 요거 하나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MES는 전체를 다 아울러서 관리하고 보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가시화다. 그 다음 두 번째 목표가 데이터 품질 확보. 앞서서 가시화하고 전체 최적화를 했지만 가시화하고 전체 최적화를 한 거는 관리 차원에서 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PDCA 체계는 갖췄어. PDCA로 해서 페일리어 코스트 줄이고 어프레이저 코스트만 관리하고 향후에는 프리벤티브 코스트까지 갈 거야 라고 해서 관리에 최적화를 했지만 뭔가 좀 어드밴스드 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최근에 ICT 기술인 AR, VR,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왜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블로킹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표준 쪽에서 많이 힘들어요. 연결화, 구조화, 통합화, 실시간화 어떤 값의 표준화, 코드의 표준화, 단위의 표준화 요거 안 돼 있으면 데이터 품질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데이터 완전성 어떤 값에 대한 완전성 그 다음에 일관성, 정확성 값에 대한 항상 현재성 접근성, 그 다음에 유일성 중복하지 말자 이런 품질이 어느 한쪽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좀 더 어드밴스드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했는데 AI가 학습을 잘못했어요.
사람은 책을 보고 인사이트로 그리고 대화로 지식을 습득하지만 AI나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전부 다 쓰레기야. 그럼 개비진 개비지아웃이라는 얘기죠. 뭐 일례로 AI에다가 사람이 쓰는 나쁜 용어를 계속 얘기를 했더니 사람이 반응할 때마다 걔는 욕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자재부터 설비 보정까지 이런 식으로 통합돼서 표준화가 돼야 된다. 이게 표준화가 안 됐다 그러면, 품질이 표준 안 됐다 그러면 데이터 처리하는데 보면, 우리가 데이터 처리하는데 그 이제 구글 이제 요즘 빅데이터 뭐 AI 많이 하잖아요. 구글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엉망인 데이터를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데 데이터 처리 시간은 분석 시간을 합한 것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데이터가 수집하고 정제하고 적재하고 가공하는데 80%라는 얘기예요. 어떤 논문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데이터가 표현돼가지고 활용되는 데까지 요 과정이 거의 80%래요. 근데 요즘에 빅데이터 엔지니어 한 달 쓰면 거의 뭐 한 4천, 5천 아마 부를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 나는 AI나 이런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인텔리전스나 난리지를 끌어내기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요게 80%라는 얘기죠. 돈 낭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품질이 확보가 된 어떤 제조 현장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품질, 분석에 고급 통계 분석을 쓸 수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쓸 수 있고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AI까지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MES가 가져다주는 베네핏이라고 하면 최종적인 꼴은 사장님이 바라는 거는 가시하고 전체 최적화. 결국은 우리가 QCD 활용해가지고 프로핏을 먹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을 한 번 더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 야, 요즘 AI 빅데이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요거까지 가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사장님한테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거죠. 이상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MES, 스마트 팩토리에서 MES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고, 우리가 MES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상 여기까지 준비된 자료가 여기까지인데 하나 더 별점을 넣은 게 샤플로별로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사가 뭐 예를 들어서 임가공한 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로우샵으로 쭉 갈아서 대량 생산하는 업체일 수 있는데, 연속 생산하는 샤플로, 그러니까 화학 쪽, 그 다음에 그 반복 리피터티브 프로덕션이라 그래가지고 뭐 1, 2, 3, 4 이렇게 계속, 아까 LS 일렉트릭 어떤 모듈화된 게 1, 2, 3, 4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뭐 인터미턴트 프로덕트라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셀 방식, 그 다음에 제품 중심 생산의 어떤 배치, 요거에 따라서 특징이 있고 주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공장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이 됐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이 간다고 봤을 때 플로우샵으로 그냥 쭉 가는 회사들, 화학공정처럼 전혀 제품하고 공정이 딱 밀착이 된 그런 데서는 공정별 시종 방안이 사실 좀 애매하게 정의가 되긴 하지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비 데이터 위주의 공정관리, 그 다음에 품질 결과의 신속한 공유. 왜냐하면 여기는 CT가 엄청 빠르거든요. 즉각적으로 프로세스 품질에 대한 결과가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플로우샵에 설비가 쭉 연결돼서 단일 생산 품목이 많은 부분. 여기 하나 설비가 끊어지면은 생산이 그 타격이 입으니까 설비 보전이 곧 설비 수율이고 곧 원가 절감 포인트다. 그 다음에 기존 교환이나 모델 체인지에 대한 어떤 스케줄링 일정 관리. 이게 MES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중소 제조업체 이제 보시면 우리는 다기능공을 활용해서 뭐 셀 이런 잡시화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면 반제품 관리. 이제 이런 공정들 보면 이제 반제품이 되게 많죠. 제공품은 어떻게 보면 자재도 안 잡히고 완제품도 안 잡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처리하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제품을 어떻게 MES에서 관리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작업자에 대한 스킬 레벨, 그 다음에 라우팅 변경에 대한 유연성, 이게 받쳐주는 MES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제품 중심 생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기술 정보, 캐드 사양, 제조 사양, 검사 사양, 요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작업자에 대한 스킬 레벨 똑같고, 제조 조립 현장의 디지털화. 조선산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디지털화 한 다음에 자동화를 들어가는 게 저희 MES, 그러니까 미러컴이 갖고 있는 MES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준비한 자로 마치겠습니다.